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 1조 7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연이어 애플도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상화폐가 새로운 통화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떠오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도리자리입니다. 원래 기업 분석해야 하는데 정말 도저히 영상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급하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8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전 7시 48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 규모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 이용하겠다는 목적을 밝혔는데요.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초 5천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위 보도 이후 애플 역시 가상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애플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보안 수준을 이용하여 연간 400억 달러, 40조 원 수준에 이르는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저성장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전기차 등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애플도 이 같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미 바뀌고 있는 글로벌 기축통화 전쟁, 달러와 가상화폐 전쟁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대체 현실에서 쓰지도 못하는 이 가상화폐가 왜 나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반 화폐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발행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의 수는 총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량을 축소, 감소시킬 수 있는 일반 명목 화폐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무리 금값처럼 천정부지로 솟아도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같은 배경 상식을 듣고 다음 드리는 이야기와 겹쳐서 들어보시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왜 테슬라와 애플이 가상화폐에 뛰어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이라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리먼 브러더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연계한 무리한 파생 상품으로 파산을 하고 말고 이로 인한 나비 효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미 연준은 무너진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양적 완화는 큰 부작용을 낳고 맙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했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환율 등의 화폐 가치의 불안정을 촉발했죠. 그 결과 화폐 가치가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며 탈중앙화된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명목화폐의 불안정성을 보완한 화폐,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정해진 발행수로 화폐 가치가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점, 온라인 화폐로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용이 가능한 점, 위조가 불가능한 점 등 기존 중앙정부에서 발행되는 명목화폐의 단점들을 보완한 가상화폐라는 것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확대는 미국의 입장에선 별로 달구할 수 없는데요. 가상화폐가 세계 기초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미 달러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 구성 중 2019년 기준 미국 달러가 61.8%로 제일 많으며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코로나, 프랑 등 5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상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역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80 수준 이후 100을 회복하며 세계 기축통화로서 역할과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이 16%로 24%의 미국에 이어 2위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의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공산당 고위 간부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발행 기준, 자유롭지 못한 거래와 교환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피 대상이 되면서 위안화는 중국의 GDP 대비 기축통화의 역할로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발행 기준을 투명화한다 한들 달러라는 신뢰, 안정성이 우수한 화폐 자산이 있는데 주변국들이 굳이 위안화를 사들일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세계무역 분쟁 1대1로 세계 경제 패권에 대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천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주도로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화폐 가치를 보증하는 전자화폐를 도입하죠. 작년 10월 광둥성 시민 5만여 명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공개 실험을 도입할 정도로 가상화폐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도입을 통해 갑작스러운 통화 유출 리스크를 막고 최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을 달러 주대 국제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왕따시킬 경우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위안화 거래로 우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는 미국이 쥐고 있는 기축통화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중국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달러의 상황이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책을 비롯한 양적 완화로 인해 2020년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 같은 불안정한 통화시장에서 가상화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며 격변이나 국가 붕괴 상황 혹은 인플레이션과 같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책 역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약해진 달러의 힘을 틈타 가상화폐로 통화 주도권을 꿰차려는 것이죠.
결국 세계통화에서 기초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미달러의 불안정한 가치에 유동성이 달러 대신에 가상화폐로 이전이 되는 움직임과 라이벌인 중국의 적극적인 가상화폐 도입까지 달러의 대체제인 가상화폐라는 존재 자체는 미국에게 굉장히 눈에 가실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올해 초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인상시키며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달러로 끌어들이며 가상화폐를 견제하고 있고 2019년 6월에 페이스북이 공표했던 퍼블릭 블록체인 가상화폐 리브라를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압박을 하죠. 결국 리브라는 이름을 DM으로 바꾸고 미국 달러와 연동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이 되며 단일 코인 체계에서 각 국가, 지역의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맙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각국이 내수 경제를 잡기 위한 과한 유동성을 투입하며 통화 변동성이 커지자 화폐가 사실상 재기능하지 못하게 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세를 차지하며 암호화폐 등 탈중앙화된 지불 수단이 통화 수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페이팔은 작년에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페이팔에 이어 무려 글로벌 카드 회사 비자도 암호화폐 결제를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이 아닌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비록 달러로 결제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비자라는 글로벌 카드사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죠. 결국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도 이 같은 계열에 함께합니다. 암호화폐를 명목화폐의 단점을 보완한 하나의 화폐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를 테슬라가 일종의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순전히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700조에 달하고 앨런 머스크의 재산만 약 160조에 달합니다. 이번에 매입한 비트코인의 규모가 1조 7천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테슬라에게 푼돈 수준인데 겨우 이 돈 가지고 테슬라가 단타를 쳐서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수익을 얻겠다는 시나리오는 굳이 그 돈 가지고 기업의 명성에 흠집을 낼 선택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스페이스X, 뉴럴링크 등 굳이 비트코인을 안 해도 미래에 차례로 남아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애플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RBC 캐피털 마켓이 내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 경우 연간 4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낼 수 있고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비트코인을 산다면 미국을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애플의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애플이 만약 아이폰 사용자들끼리만 암호화폐 소유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폐쇄형 시스템을 만든다면 암호화폐의 본인 인증 과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실물화폐를 암호화폐로 전환한 비용을 줄이는 오픈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지만 만약 애플이 거래소를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특성 중 하나인 보안에 대한 신뢰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거래가 애플로 이전될 것이며 그렇다면 미국은 애플을 등에 업고 중국의 가상화폐를 통해 국가 통화 주권을 잠식하는 상황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다시 가상화폐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미래 영화를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결제를 할 때 지갑 카드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체 인증으로 남겨진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하곤 합니다. 즉 가상화폐나 기존화폐가 기축통화 자리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의 경제체제가 온라인으로 이전하고 IT 플랫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 정보의 교류와 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터넷 경제 시대에서 통화수단이 물물교환, 화폐, 카드로 진화한 것처럼 화폐 역시 가상화폐로 진화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상화폐가 명목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대한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좋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며 알림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유튜브 토리자에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